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오늘도 어깨 아프신 분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이분들이 오시면 질문을 하는데 질문 내용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힘줄은 회복되냐? 수술해야지 이게 파열되고 끊어진 힘줄이 어떻게 복원이 돼? 라는 그런 궁금증이 많으셔서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이미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유튜브나 혹은 SNS 혹은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논문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문을 좀 몇 개를 좀 보여드리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또 한번 해볼게요. 다음 힘줄이 회복되는 과정, 파열후 필수 관리, 통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찬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줄 회복 관련된 논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검색어를 텐던 리커버리 프로세스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걸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전체에서도 보면 이거는 수술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그렇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미지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이미지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공개된 논문들입니다. 공개되지 않고 돈을 주고 사서 봐야 되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이 논문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텐던 리커버리 프로세스입니다. 보시면 바이오로직스 프로 텐던 리페어라고 논문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내용인데 자, 이거 외에도 논문이 참 다양하게 많은데 오늘은 요거를 제가 대표 논문으로 한번 위에 적어 봤습니다. 요렇게 적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아는데 여기서는 전형적으로 이 이미지에 맞게끔 좋아진다라는 거고요. 회복된 후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하죠. 제가 짧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스테이지는 요 빨간 여기 인플라멘토리로 써있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아프고요. 48시간 전후에서 되게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이때 뭔가 조치를 병원에서 하질 않으면 땡땡 붓고 되게 많이 아파요. 엄청 고생합니다. 네,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는요 치료되는 기, 수리기라고 하죠. 리페어 스테이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수리되는 이 기간 동안에 얼기설기 힘줄이 복원이 됩니다. 마치 그 칼에 베어서 살이 찢어졌을 때 그게 이제 한 며칠 지나면 좀 이렇게 어설프게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리기, 여기는 회복기라고 분류를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도 아무는 시점이 여기도 아무는 시점인데 이 수리기와 회복기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얼기설기 붙습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때 얼기설기 붙어요. 그리고 여기는 촘촘하게 붙습니다. 그건 콜라겐의 1형, 3형, 죄송합니다. 여기 3형, 1형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는 얼기설기 힘줄이 붙고요. 여기는 촘촘하게 붙습니다. 살이 찢어진 걸로 예를 든다면 찢어지고 나서 되게 아프고 한 며칠 지나면 살이 어느 정도 아물죠. 아물어요. 아물면 뭐 실밥도 빼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살은 붙잖아요. 그게 요 시점, 살이 붙었다 시점. 근데 붙었다고 해서 멀쩡해지나?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흉터도 흥건하게 보이고 주변이 빨고스름하고 그 주변 그 찢어진 그 부위 주변은 또 딱딱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배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상태가 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복기 때는 서서히 촘촘하게 조직이 회복이 복원이 되면서 대략 12개월 이상 지나고 나면 나중에 흉터만 남고 그 조직 자체는 굉장히 안정화되는 거죠. 근데 요때는 상처난 부분이 분명히 눈에 뚜렷하게 보이고요. 여기는 자세히 보면 흉터만 남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수리되는 그 기간이 대략 10주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보통 18개월 정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 18개월 그 기간 동안은 천천히 조직이 회복이 되죠. 힘줄 파열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관리하실 그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힘줄 파열이 어떻게 하면 복원되나, 그거는 병원에 맡기세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하시냐면 통증, 아픈 게 잘 조절이 되는가, 관절이 잘 굳지는 않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잘 쓰고 있나, 아끼면서 잘 사용하고 있나,
회복되는 동안. 그래서 통증, 기능, 인내라고 세 가지 단어로 제가 통일을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관리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힘줄 파열 회복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됩니다. 회복이 지연돼요. 아픈 게 오랫동안 되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논문에 나왔어요. 그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 이유도 여러 가지지만 아무튼 지연이 돼요. 그 다음, 관절이 굳습니다. 왜? 힘줄 회복이,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아프면 안 쓰게 돼요. 안 쓰면 그 해당되는 관절은 굳습니다. 정상적인 그 관절도요, 한 일주일이 뭐야? 한 3, 4시간만 그 깁스 시켜놔도요, 깁스 끌고 나면 뻑뻑해요. 그 정도로 관절은 계속 움직여줘야지 부드럽습니다. 근데 당연히 굳죠. 아파서 못 움직이다 보면 굳게 됩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환자분인데, 이분 보시면 왼쪽은 지금 이게 어깨가 굳어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분은 아파서 못 올리는 경우였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관절 자체가 굳지는 않고 아파서 못 올리고 있는데 이 상태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진짜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절을 뜯어버리는 그런 치료까지도 받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요. 이 관절 자체는 굳지 않고 아파서 못 올리는 상태의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경우에는 빨리 통증 조절을 해주면, 이날 당일입니다. 당일날 보시면 좀 잘 올라가죠. 아주 멀쩡하진 않지만. 그리고 앞으로 올리는 것도 관절이 뭐 비교가 될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아픈 게 조절 안 되면 무조건 지연되고 병도 오래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관절이 이렇게 나중에 굳어버리잖아요. 굳어버리면 굳은 것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주죠.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관절까지도 같이 영향을 줘서요, 이상한 통증이 막 퍼져요. 혹시 지금 뭐 어깨가 아프신 분이 목이나 뭐 다른 데가 등이 결린다든지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뭐 그런 분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관절은요, 관절이 완전히 그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으면 치료 기간이 길어져요. 굳어 있으면 아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 여기서 보시면 인내라고 이게 있는데, 제가 아까 여기 보시면 이 스테이지, 요 척이 염증기 때는 되게 많이 아프고 요 때는 아픈 게 좀 줍니다. 좀 줄어요. 주는 대신에 관절이 굳어요, 이때는. 그리고 요 시점에서는 통증이 거의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이 시점에 많이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안 아프니까 다 나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전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고 싶었던 레저 하시고 일 하시고 막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라고요? 여기 얼기설기 붙어 있는 시점에서 촘촘하게 암은 회복되는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아직 덜 나았죠. 덜 나았는데 이때 다시 원래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쁜 쪽으로 전환하게 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회복 기간이 1년 6개월이라고 써 있는데, 요 기간 동안은 좀 덜 쓰셔야지 되는 겁니다. 덜 쓰시고 해야지. 만약에 인내하지 못하고 다시 쓰고 그러면 도져요. 도지고 힘줄이 더 나빠집니다. 좋아지다가 도로 나빠지니까, 뭐 이건 이렇게 예를 드시면 되겠죠. 아까 살 찢어진 거 얘기했는데, 살 찢어진 게 얼기설기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하다가 그만 살이 다시 터져버린 거예요. 터지면 다시 또 이렇게 복원해야 되겠죠. 복원하고 또 쓰다가 또 다시 터졌다.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흉터가 아주 크게 남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뭐 힘줄이 끊어지죠. 뭐 나중에 힘줄이 끊어져요. 많이 끊어져요. 이런 부분 많습니다. 힘줄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끊어지고 만성으로 살게 되죠. 여러분, 힘줄 파열로 빨리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초기에 어쨌든 무조건 통증 관리 하셔야 돼요. 지금 이분처럼 통증 관리를 안 하시면, 지금은 아직 굳진 않은데 아파서 못 올리는 상태인데 이게 진짜 굳어버린다니까.
굳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오랫동안 고생하시게 돼요. 그래서 아픈 걸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관절이 잘 움직여질수록 이렇게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전문의가 왜 계시겠어요? 여러분들 힘줄 상태 있죠? 힘줄 상태가 혹시라도 나빠질까봐 그거를 점검하고 관찰하고 체크하고 그 부분은 전문의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야 이게 상태가 정말 안 좋아지겠다 판단되면 수술까지도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무조건 수술로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수술하면 그 다음에 복원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수술하고도 도로 도질 바에야 차라리 잘 관리하면서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아픈 거 관리, 관절 관리 한 상태에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잘 버티셔야 돼. 이때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덜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이 건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보면 예를 들자면 그 푸시업 있죠. 푸시업도요. 하는 걸 보면은 잘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깨 관절하고 팔꿈치에 무리가 가는 푸시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오세요. 이런 분들은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운동 방법을 변경하고 그렇게 해보라고 운동을 다시 한번 시켜보면 아픈 걸 많이 못 느낍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잖아요. 건강한 운동법으로 조정이 되면 그동안 지금 아팠던 거, 그동안 아파서 관절이 굳었던 것만 조금만 조절해주면 그 다음에 다시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재미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 그 빨간 거 보이시죠? 이게 힘줄 손상된 부분이라고 보면 여기에 자연산 복원되는 세포가 있어요. 복원되는 본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 약물을 집어넣어 주는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끔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이 복원되는 세포를 인위적으로 주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테노사이트 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사를 해주게 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좋아진다니까.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막 문제가 생겼잖아. 이렇게 막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얼기설기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런 거 힘줄 파열된 부분이 이런 모양이면 자, 이 상태가 염증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지금 시간이 흐르면 쓱 없어져요. 이게 아문 시점, 수리기, 치료기. 그렇게 돼도 이쁘진 않죠? 이쁘진 않아요. 예, 요런 상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무른 거지. 이때부터는 통증이 많이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예뻐지죠. 이렇게 예뻐질 때까지가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논문상.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는요, 뭘 집중하시냐면 아픈 거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병원, 그리고 관절이 굳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병원, 그리고 건강한 운동법을 통해서 건강하게 운동하시면서 잘 버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애지간한 힘줄 파열, 대다수의 힘줄 파열 환자는 좋아집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통증, 기능, 인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기신경치료학회 선생님들이 계시는 병원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컴퓨터 상에서 영상 하단에 게시자 이름이 써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이미지가 있는데 상단 이미지 우측 하단에 보면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공간이고 최근에 환우분들의 문의가 많아서 폐쇄 카페에서 개방형 카페로 바꿨습니다. 이쪽에 간단히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 신입 회원란에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컴퓨터, 그 다음에 핸드폰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전기신경치료 학회 클릭을 하시면, 검색을 하시면 웹사이트에 카페 모양이 나오는데 전기신경치료 학회 WCN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건 유튜브고요. 전기신경치료 학회 코리아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 똑같이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곳을 볼 수 있고요. 이 안에서 신입회원 하단에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가까운 병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전기신경치료는 공부하신 선생님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저희 스텝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듣는 것 중에서 환자분들이 치료하고 나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번거롭더라도 제가 있는 곳을 한번 오십시오. 오시면은 치료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지를 전기신경치료라는 그 방법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용하시게 되면 아마 실망하시는 분들보다는 아주 만족스러우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